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좀 마음 아픈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전역을 정말 딱 사흘 남겨두고 군대 영창에서 사망한 병사 홍종추 상병 사건입니다. 보내주신 기록들 보니까 당시 상황, 또 가족들 증언,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다 담겨 있네요. 네, 이 자료들 쭉 살펴보면요. 이게 그냥 한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군이라는 조직의 어떤 폐쇄성이나 또 투명성 문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속에 좀 상반된 시각들도 보이는데 이걸 균형 있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홍종추 상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주변 평판도 되게 좋았고 뭐랄까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심지어 극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증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입대 전에는 체력 걱정은 전혀 안 했고 오히려 인간관계 쪽을 좀 걱정했을 정도로 강인했다고 하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신병훈련이나 부사관 훈련은 아주 잘 받았는데 자대 배치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좀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신병들 대하는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관하고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성격까지 변했다는 가족들 증언을 보면 당시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가죠. 기록에 이런 정황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그 전역 전 마지막 휴가 복귀 때였죠. 규정에 어긋나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려다 걸린 거예요. 이 일로 결국 영창 7일 처분이 결정되죠. 여기서 이제 영창이라고 하면 당시의 군기교육대 같은 개념인데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뭐 신체 단련이나 정신교육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걱정하셨겠네요. 혹시 가혹행위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부대 간부, 그 보도장이죠. 그 간부가 설명을 했다고 해요. 뭐 체력 단련하고 생활교육 위주고 24시간 감시 시스템도 다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네, 저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잘 보살펴달라 뭐 이런 어머니의 당부도 있었고요. 네, 그런 설명과 당부가 있었죠. 그런데 영창 입소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어머니는 그냥 처벌 잘 받으라고 이렇게 타일렀는데 아들은 울면서 삼관이 나를 해치려 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근데 정작 왜 건지는 끝까지 말을 못하고요. 네. 혹시 뭐 주변에 누가 있어서 말을 못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는 부대에서 영창 가도 뭐 별거 없다. 그냥 가벼운 체력 단련하고 교육받고 24시간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설명 듣고 안심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뒤에 아들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죠. 그때 부대 관계자 태도가 좀 상황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가족들 주장이잖아요. 열사병으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상태 어떠냐고 어머니가 물으니까 직접 와서 보실지 스스로 판단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공된 자료에. 아, 정말 그랬다면 너무 좀 안일한 대응인데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군의 조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상 규명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고요. 특히 누나가 대단했던 게 직접 그 감시 카메라 영상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막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군이 너무 정보를 안 주니까요. 그 폐쇄적인 태도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컸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 PTT 게시판이라고 당시 대만에서 되게 중요한 온라인 커뮤니티였는데 여기에 전직 의무관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글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홍상병이 사실상 괴롭힘 당하다 죽었다. 약간 직설적으로 페이 완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퍼지면서 군 내부 부조리 문제랑 혹시 군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가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시위로 이어졌고요. 네, 공민 1985 행동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직됐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정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도 나왔어요. 이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결국 국방부 차관이 직접 시위 현장까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죠. 이 사건이 결국 군사심판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병사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결국 전역을 코앞에 둔 한 젊은이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군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던가 징계 절차의 적절성 문제, 또 사건 터졌을 때 대응 방식 같은 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군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개인, 또 그 가족들의 고통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네. 한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리고 또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